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서 소용돌이가 친 게 이 김대중 이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지만은 이 김영삼 대통령 때 IMF 이거를 맡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업을 뭐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김정남이라는 사람을 이 수석으로 앉혔는데 이 사람이 좌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물스물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약간의 좌파의 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저는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했던 말을 우리가 좀 상기를 해봅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할 의지도 없고 핵을 보유할 능력도 없다.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이 꽃을 들고 막 환영을 하니까 매우 상기된 표정과 그 다음에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탔지요. 이 말이 햇볕 정책이 얼마나 커다란 과오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몽원 회장을 통해 가지고 무려 5천억 원이라는 돈을 북한의 김정일이의 39호실에 뇌물로 바친 겁니다. 그리고 정몽원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그러고서 노벨상을 받고 싶었을까? 저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노벨상 평화상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러분이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노무현의 시대는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이제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진 시기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무현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다 한 말이에요. 제가 토시도 되도록이면은 뭐 줄인 건 있어더라도 이거 그런 적 없다 이런 말은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외국에 나가면 북한의 대변인이고 변호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편만 드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데 나는 반대한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군통수권자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에 개입한 마오쩌둥, 모택동을 존경한다. 너무 기가 막히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한 말입니다. 120만 명이 쳐들어와갖고 인해 전술로 한국전에서 그렇게 큰 피해를 줬는데 한국전에 개입한 마오쩌둥을 존경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거 노무현이 한 말입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이다. 아마 이 말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워낙에 이제 언론에서도 그때 너무 크게 다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말도 기억하시겠죠. 한국 국민 중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이 있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노무현 때부터 이 친중으로 기울은 거죠. 이거는요, 너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에요. 모택동의 아들이 6.25 때 와서 전사했습니다. 그야말로 혈맹이에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 중국은요, 한국하고 절대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열병식에 시진핑 옆에 있을 때 완전히 기함을 했던 거죠. 미국인들이 친중, 우리가 중국과 이 미국하고 사이에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든지 운전자론이라든지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쟤네들이 저쪽으로 돌아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중국은 어디다 감히 우리한테 개겨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러니까 친중을 이야기하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즘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핵을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갖자.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NPT를 탈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용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는 플루토늄도 수입할 수가 없게 돼요. 한국이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행정부하고 잘 협상을 해서 방위 분담금을 차라리 내고 그 대신에 한반도에 전용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보호할 핵을 담보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여러분 탄핵이 기각돼서 업무에 복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북한 핵은요, 여러분, 지금 한 50기가 있다는 말도 있고 80기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핵을 제일 많이 갖고 있죠. 5천 몇백 개 갖고 있고요. 미국도 5천 몇백 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1,5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 우리는 그러니까 러시아 5,000개, 중국 1,500개, 북한에 50개. 그러면 약 5,000, 그러니까 6,600개? 6,700개 정도의 핵을 우리가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확실하게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저 민주당 것들 만약에 될 리도 없습니다만 이재명이나 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동토의 왕국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노무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죠. 아니, 우리 장인이 빨갱이고 좌익의 딸이라고 그러면 이혼하란 말이냐. 이걸로 이제 노무현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감성을 파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노무현이 했던 말도 있습니다. 장인의 좌익 경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 장인이 장님이었는데 장님이 부역을 하면은 얼마나 했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서만 11명을 죽였어요. 아주 악랄한 빨치산이고 악랄한 좌빨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장인을 위한 이 제사 같은데 참석을 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렇게 내놓고 하는구나. 김정일 위원장이 또 오래 사셔야 인민이 편안해진다. 이런 말도 노무현이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노무현이 했던 말이 하도 기가 막힌 게 많아가지고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 용산에서 그럼 5만 4천 명과 15만 7천 명이 이 나라에 와갖고 중상을 입고 평생을 휠체어에 있고 5만 4천 명이 숨졌는데 용산 미군 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 이 모든 거는 북한의 눈으로, 중국의 눈으로, 빨갱이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강남 사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강남 사는 사람들하고는 밥도 먹지 말고
차도 마시지 말아야 된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 정말 일본에 뭐 좋지 않은 말이지만은 어깃장을 부렸죠. 땡깡을 부린 게 노무현입니다. 문재인은 아주 친중으로 내놓고 나선 거죠. 북한은 핵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마크롱 앞에 가가지고 주접을 떨어갖고 마크롱이 딱 무슨 소리를 하냐고 완전히 그 앞에서 개망신을 준 적이 있죠. 뭐 문재인이 북한 편들기를 한 거는 뭐 북한의 이 노무현처럼 나는 북한의 변호인이고 북한의 대변인이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이는 북한의 몸종이었고 비서였고 노예였고 마름이고 브로커였습니다, 여러분. 그에다가 중국에 가서는 나라 망신을 다 시키고 중국에 납작 엎드렸죠. 중국몽을 이루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 협조하겠다. 중국은 큰 봉우리,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희 나라는 작은 봉우리. 이런 말을 북경대학에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문재인의 여러분 실체였던 겁니다.